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이고요. 저는 기자 김원장 옆에 있는 이프로입니다. 국민연금 아주 오늘 중요한 인터뷰라서 네. 제가 저희 옆에서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연금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연금 우리 조금 내고 노후에 많이 받습니다. 한 서너 배. 그러니까 사실 낸 것보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고갈됩니다. 2056년쯤 바닥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해야 합니다. 더 내고 덜 받던지 더 내고 더 받던지 정부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 사실 돈 더 내라 그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참. 하지만 꽤 더 내고 약간 더 받는 걸로. 네. 그런데 싫지만 꼭 가야 할 길인 건 분명해요.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차관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건복지부 인차관 이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많은 차관님들이 다 이거 하고 가는 거 아니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운 나쁜 차관님만 이런 거 이제 술래 당번 걸려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어떻게 횡재를 한 거죠. 이렇게 불러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연금 개혁. 뭐 유럽에서는 정권도 바뀌고 연금 개혁 어렵습니다. 정부 안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좀 날카로운 질문도 드리고 날카로운 그랬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9월 4일 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사실은 연금 개혁입니다. 금년에 연금 개혁을 해야 되지. 이걸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도 그 885주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885억입니다. 네. 그리고 왜 이게 무슨 뭐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연금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적자 구조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내고 많이 받잖아요. 근데 원래 그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수지균형, 우리 편한 말로 똔똔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9% 내고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을 내고 4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이렇게 둘이 똔똔이 되려고 그러면 19.7%, 네. 19만 7천 원을 내야 됩니다. 한 20만 원 내고 그렇습니다. 한 40만 원 받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이게 그 반반쯤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147조가 기금이 이렇게 적립돼 있지만 네. 순식간에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056년도 되게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게 됐고요. 크게는 저희가 세 가지로 이번에 그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판례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연금이 돼야 될 겁니다. 재정적으로 안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보험료를 9%에서 13% 4% 올리고 대체율은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익률을 1% 올린다는 얘기 되겠고요. 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네. 또 세대 간 형평성,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험료 인상을 좀 늦춘다라든지. 피디님 아니면- 이거 역시 자료가 네, 있으면 화일을 올려주세요. 보이시나요? 화면을 잘 안 자료로 보이시는군요. 올려주세요. 네. 화일을 시청자 올려서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으로 그러면서- 보시는 게 나을 거니까. 예, 이거 나오고 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잘 보이는군요. 자, 가운데 보시죠. 보고 저거 보고 설명하시면 세대 되겠습니다. 형평성은 청년의 부담을 완화하는 건데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좀 늦춘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급보장 명문화입니다. 국가에서 확실하게 연금을 준다는 명문화를 해달라는 거가 되겠고요. 이 노후소득 보장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금을 탄탄히 하고 고위의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정말로 노인 어르신들께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번에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네. 하나만요. 지급 보장 같은 경우에 예. 당연히 나라가 보장해줘야죠. 그죠? 다음에 곡간 떨어졌다고 안 주면. 근데 그동안은 왜 이게 지급 보장이 안 되고 이제와 지급 보장을 한답니까? 명문화하는 게. 네. 지금도 그 규정에 네. 그 지급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우리 연금을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야 이게 좀 애매하군요. 뭐하지 않냐. 확실하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 네. 그런 걸 해라.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금 개혁할 때 함께 이렇게 13%를 올리고 42%를 올리게 되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단계적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지급 보장입니다. 네. 곡간 바닥나면 떼먹을 거다. 이런 우려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습니다. 걱정이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붓고 있는데 지금 91년생 같은 65세가 되면 2056년이거든요. 그때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느냐. 네.
그럼 내가 낸 돈은 누가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급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이번에 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예. 그 법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되는 겁니까? 나중에 20년 혹은 40년 후에 혹시라도 이게 다 떨어지고 국가 재정도 어려워서 못 주게 되면 그때는 그 법의 그 조항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바꾸면 그때부터는 못 줘도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원래 그 예. 지급 보장을 돼 있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988년 도입을 해서 지금 36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1889년입니다. 네. 우리도 100년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 거 봤더니 맨 처음에는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때 지급 연령이 70세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평균 수명은 45세였어요. 당시에 당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렇게 70세가 60세로 내려왔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65세가 노인의 연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차 적립금이 쌓여 있다가 적립금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부가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걷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을 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때로는 국가에서도 재정을 좀 투여하고 또 보험료도 좀 더 내고 또 한편으로는 급여를 떨어뜨리고 그런 제도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지급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나중에 돈이 있으면 뭐 칠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지급이 어려운 상태가 오더라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되면 법을 바꿔서 다시 못 줄 수도 있는 겁니까? 못 주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실 우리는 신생연금이잖아요. 네. 일본도 1940년도에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이거 사회보험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준 적은 없습니다. 다 그대로 주는데 다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수주경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저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딸리 말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적어드는 거죠. 또 하나는 원래 지금 보면 저희가 1988년 도입할 때는 70.4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었어요. 지금 83세가 돼 13년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딸리 말하면 이거 우리 재정적으로는 받는 기간이 14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기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OECD 38개국에서 24개 나라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서 운영을 하되 말씀 혹시라도 걱정하는 것처럼 못 준다, 못 받는다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 미래에 존재하게 될 그 제도에 따라서 반드시 준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를 일이지만.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2056년까지는 기금이 있잖아요. 예. 지금 1147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지 않고 지금부터 1147조를 어떻게 더 굴려서 4.5%의 수익을 5.5%로 늘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점차 연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세계 다른 나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3대 연금입니다. 일본이 제일 많고 네. 2,200 되고 노르웨이가 1,900조쯤 되고요. 조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47조인데 되게 부러워하세요. 다른 나라들은 많이 쌓여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것 자체가 적립이 거의 소진될 때쯤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차분차분 하는 것이 얼마나 네. 다양한 일이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1200조나 쌓여 있으니까. 1147조입니다. 네. 예, 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는 돈 여쭤보고 받는 돈 여쭤보고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금 수익률 여쭤보고 자동 조정 장치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내는 돈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낸다. 내가 100만 원 버는데 그전엔 9만 원 냈는데 앞으로 매월 13만 원 내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0만 원으로 치면은 9만 원 냈는데 9만 원 물론 반반씩 내잖아요. 네, 회사가 내가 나고 내고 회사가 내고 네. 그런 거 13만 원 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대체율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40%가 되고 있는데 그게 개혁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줄어져 왔거든요. 금년에 42%입니다. 그걸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판넬 하나 보여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번 판넬 수지균형 판넬 주시면 네,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보면서 있습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옆에 수지가 불균형되어 있습니다. 소득대출 40%를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19.7%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네. 오른쪽에 40%가 있잖아요. 왼쪽 보게 되면 보험료율은 9%를 지금 내고 있는데 부족분이 10.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희가 오른쪽 있는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보험료 걷는 수입이 58조입니다. 근데 39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쌓이고 그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2041년도 되게 되면 적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2050년도에 되면 이게 이렇게 그때가 기분이 소진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려 말하면 이 10.7%를 우리가 못 내게 되면 그건 누가?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연금 개혁을 해서 오른쪽에 2056년 된 것을 점차 늘려서 오른쪽으로 쭉 펼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3, 41을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9%인데 이번에 13%를 올리면 실제로는 거의 우리가 19.7%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올린 것만으로도 부족하겠네요. 많이 부족하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41로 13, 40이 되게 되면 네. 2056년도가 되는 것이 얼마로? 72년으로 10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개혁안대로 하면 우리가 16년 정도 시간을 보는군요. 버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도입한다고 그러면 수주 규정이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2036년이 되는데 그때 도입을 하게 되면 대략 88년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딸려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년부터 도입을 한다. 그러면 70년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70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래서 2093년까지 자동 조정 장치.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도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낼 사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자동 조정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떨어져가지고 가입자가 줄게 되면 그만큼 그 보험료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를 그때 충분히 그때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004년도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있는 데에서 보통 물가 인상률을 올려주거든요. 올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가입자가 감소했다. 보통 3년 평균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기대 연명이 늘었다. 받는 사람이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그 비율 정도를 빼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22%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핀란드에서는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여만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핀란드는 보험료를 또 올리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어떤 걸 도입할지, 어떤 모형으로 할지, 또 언제 할지를 사실은 그 국회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금년에 퇴직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받게 되면 내년도쯤 되면 이게 금년도에 3.6%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03만 6천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3년간 가입자 평균이 0.3%가 줄었다. 또 한편으로는 기대 수명이 0.3%가 늘었다. 네. 두 개 다 감점용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하게 되면 0.6%잖아요. 그럼 3.6에서 0.6을 빼주게 되면 3만 남잖아요. 그럼 103만 6천 원이 3만 원. 3만 원이 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가 인상률만큼 못 올려줄지언정 예. 지금 현재 돈 정도는 절대 준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른바 가혹하게 조정할 건지는 예.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응급실 같은데 경증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 90% 정도를 수가를 올렸죠. 수가도 올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개인 본인 부담도 올렸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보험료를 한다든지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몇 프로가
올린다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발제를 한 거라고 치고 그걸 가지고 여야가 논의하면서 보험료는 몇 퍼센트를 할지, 대체로 얼마를 할지, 자동 조정 장치는 언제 할지, 어떤 모형으로 할지 정해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더 내면서 덜 받는 장치일 수도 있고 더 내지는 않고 덜 받는 쪽으로만 하는 장치일 수도 있고 받는 건 똑같이 하고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할 수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작동하면 고갈이 얼마나 미뤄진다고 아까 설명 주셨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안을 많이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따라서 이 시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 많게는 70년까지. 예,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급여가 더 나가는 것이 드는 것보다 많을 때, 예. 그때가 2036년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88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도입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어떤 모형으로 가정하신 거예요? 88년. 그거는 이제 일본식으로 일본 형태로 만약에 그 가입자가 줄거나 아니면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예.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덜 받는 걸로. 원래는 아니면 더 내는 걸로? 원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증감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4번밖에 발동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잘 아시지만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디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2% 정도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사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지금 그 내가 받는 것이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깎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내리막길 추세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 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의 원래 개념은 증감에 따라서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감할 수 있는 것이고 받는 걸. 좋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게 기본 개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건 13%로 유지하면서 받는 것만 조절하는 장치를 그렇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예, 예. 거의 대부분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연금에 진심이 고려하신 김상규 교수님 말씀도 네. OECD 국가가 다 도입한 그런 제도다. 특히 0.72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 말씀을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있다. 다 38개 네. 중에서 24개 나라가 도입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이 보험료율이나 뭡니까 소득 대치율을 고치기가 힘드니까 상황 봐서 그때 자동으로 고쳐지게 하자 이런 제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차관님 나오시지 말고 그죠? 예, 예. 그때 그냥 숫자 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만 마련하게 되면 그런 네.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경우가 보험료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있잖아요. 저 연금 지급액도 전년도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걸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예. 핀란드가 22% 보험료율이 그렇습니다. 예, 예. 세상에 월급 받아갖고 22% 물론 뭐 사업주랑 반반씩 낸다지만 이 나라는 세금도 많이 낼 텐데 어떻게 선진국은 대충 보험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선진국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중적으로, 나라들은 네. 예, 평균이 18.2%입니다. 우리 두 배를 딱 두 배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번에 올림픽을 한 파리입니다. 네. 프랑스 27.8%를 냅니다. 어떻게 산대요? 예. 그런데 역으로 62%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지난번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연금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62세까지 이제 돈을 내고 일하고 그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분들이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64세로 늘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연령은 2배 늘리고 2배 더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이 내가 지금 100만 원 버는데 62만 원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따가 좀 더 퇴직하게 되면 니스도 가고 뭐 밀라노도 가고 네. 하고 싶은데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화염병 날라다녔어요. 그게 난리가 네.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마크롱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27.8%가 이게 우리나라 9%로 생각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올려야 하는데 참 뭐 당위성은 아마 우리 국민 분들이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돈 내는 건 싫어요. 참.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못 낸다. 그러면 우린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10.7%를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내느냐? 내 아들이 낸다. 내 딸이 낸다. 내 손자, 손녀가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네. 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한두 개 있어서 좀 확인해서 여쭤보려면 아까 우리가 지금 고갈되지 않고 운영하려면 보험료율은 20% 가까이 하고 지금 예, 9%인 걸 지금 받는 게 40%는 그대로 한 유지하고 예, 예. 요러면 고갈이 안 된다는 말은 민간 연금 보험에 부어도 요 정도는 준다는 의미이겠죠? 거기도 고갈은 안 되니까 뭐 그런 개념입니다. 월급의 20%를 40년간 내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소득의 4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 민간 보험사도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과 공공 따지지 않고 예. 수리적으로 예, 수리적으로 볼 하는 때. 것이죠. 다만 하나 민간보다도 저희가 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도 1조 이상을 국고를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 보험료 대신 그렇습니다. 내주니까 저소득층의 국가가? 사업자라든지 예. 또 이렇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를 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군 크레딧, 군대 갔다 예. 오게는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 출산해 주게는 출산의 시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사실 정부에서 역할을 해드린 것이죠.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옆에 계시는 김원장 기자는 지금 이제 보험 거의 다 이제 냈죠? 내년 65세시니까 이거 보세요. 마냐. 지금 내년에 65세가 되는 분은 이제 내년부터 받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나이는 그렇고 지금 지금 이제 더 근데 63 어르신들은 뭐 63세, 64세 이렇게 이제 그래. 받죠. 그럼 내년 네. 63세 저희는 부터 65세부터 받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65세부터 받는다고 63세부터 받는다고 쳐요. 이분은 그러면 보험료 이미 다 내셨잖아요. 냈죠. 63세부터 내년부터 난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면 이분도 본인이 보험료 낼 때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번에 바뀐 것 때문에 이번에 63세, 64세가 돼서 보험료 받기 시작한 이분도 그 조정 장치에 따라서 조정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분도 결국 연금 지급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680만 분 정도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마다 3.6%가 올라가야 되지만 예. 혹시라도 더 상태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차관님. 예. 저도 이제 뭐 28살, 29살 때부터 이제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9%를 내고 나중에 얼마 줄게라는 약속을 이제 믿고 부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 저는 그동안에 부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준다. 나라가. 앞으로 붙는 거에 대해서만 계산법 바꾸는 게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받으시는 분들도 예. 이게 해마다 지금 그거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사실은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 들게 되면 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다. 20년 준다는 거 있잖아요. 예. 계속 100만 원입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줍니다.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3.6%를 올려줬잖아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처럼 똑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깎을 리가 없죠. 감할 리가 없죠. 그런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자동 장치가 들어오면 예, 예. 그거는 지금부터 보험료 내는 분이나 예전에 이미 보험료 다 내서 받기 시작한 분이나 이미 받고 있는 분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급된다. 소급이라기보다는 받는 것이 이제 앞으로 네, 정해되는 거죠. 그 앞에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평온하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아이들이 안 늦게 태어나가지고 보험료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받으시는 분들이 원래는 저희가 20년, 25년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늘어나고 또 더 오래 사시게 되면 그만큼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연금 수리적으로 그것은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만 하고 싶은 안 메꿔주게 건데 되면 그것은 후세대가 아들, 딸들이 그만큼 더 내야 돼요. 연금 제도가 바뀌기 전에 약속을 받고 그동안 냈던 것도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계산 다시 해서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계산을 다시 하지는 않지만 예. 앞으로 받을 금액을 예. 물가 인상률을 곱해서 더해줘서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에 나와 있는 그런 논리인데 예. 해주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예. 재정이 악화되게 되거나 그런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음. 그 정도 네. 정도는 네. 그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동 조정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을 하면 그 이전에 냈던 보험료와 받기로 예상했던 계산도 다 다시 되는 건지 앞으로는 되는 아니-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예. 지금 연금을 미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늦춰서 받으시겠습니까? 어차피 계산하면 똑같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무조건 미리 받는 게 이제는 유리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 늘어나서 더 많이 예상외로 더 많이 줄 일은 없어지고 더 아무래도 적게 줄 깎일 가능성은 테니까.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계산이 유지될 때 얼른 빨리 받아야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 계산 아닌가요? 그 아마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5년 동안 먼저 받을 수 있는데 네. 1년에 받으면 6%가 이렇게 깔죠? 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6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년 뭐 해가지고 해서 94가 되겠죠. 그렇죠. 6% 감하면. 그 5년 하게 되면 네. 30%가 70%밖에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받는 금액이나 지금 이렇게 뭐랄까 자동 조정제 되는 금액이랑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더 늦게 받는 거, 늦게 받으면 한 해에 7%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35%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차관님 때문에 지금 자동 조정 장치 없는 상태에서 조기로 받으시겠습니까? 좀 늦춰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선택을 할 땐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확률상 똑같은 거를 제시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예. 더 유리하고 뭐가 더 불리한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예. 제가 받는다 그러면 예. 1년씩 땡겨져 가지고 5%씩 감해지느니 예. 차라리 나이 63세죠 지금은 嗯 65세 받으면서 약간 이게 슬라이드 약간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더 받는다. 이게 아니죠. 그게 조정이 된다고 그랬을 조정 때 장치가 작동하면 작동하더라도 예. 이게 100만 원 받는 것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103만 6천 원 받는 게 103만 원 받는 거기 때문에 예. 크게 여기에서 감해지는 거가 네. 차라리 앞에서 받는 6%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고요. 아니요. 수학적으로 예, 예. 지금 자동 조정 장치가 없을 때도 먼저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면 다 그쪽으로 몰려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각자의 수명은 모를 일이지만 현재 통계상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명을 갖고 지금은 딱 그 정확한 점을 줬을 텐데 이제 그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먼저 받는 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할 때 과거에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이건 반드시 주고 앞으로 내는 보험료만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동 조정 장치가 이 계산을 흐트러 놓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옛날에 냈던 약속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합시다라고 해서 바뀌는 거라면 이 지금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요 균형점은 반드시 먼저 받아야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는 순간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기 노령연금을 전원 신청해야 유리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아니? 지금도 이제 주로 이제 조기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59세에 보통 은퇴하시니까. 은퇴하시고 네. 물론 뭐 첫 번째 은퇴는 50.1세가 됩니다. 음. 하다가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크레바스가 이제 지금은 3년인데 5년쯤 생기잖아요. 그때 미리 받아 쓰겠다는 것인데 근데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한 해에 5% 정도가 이렇게 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역으로는 이제 늘어나는 것은 6%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감해지는 것보다도 뒤에서 받게 되는 것이 물가에서보다 조금 조정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당초대로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자동 조정 장치는 앞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만 깎는 거잖아요. 과거에 받았던 거 다시 돌려내세요는 안 그 하잖아요. 속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 프로가 질문한 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조기연금을 받던 조금 미뤄서 연기연금을 받던 정부가
크게 예를 들어 조기연금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 다 계산해보고 조기연금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잘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똔똔으로 해놨겠지요. 네, 그렇게 해놨는데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뒷부분에서 더 깎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1년이라도 먼저 받는 분들이 더 유리해지지 않겠냐. 아니 그래서 다 이해했어요. 네, 아, 네, 나 네. 이해 네. 못하시진 아니, 않았을 다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했는데 당연하지.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거 정말 있습니다.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기 누리를 네. 받다 하더라도 이 적용이 됩니다. 네, 하여튼 적용이 돼. 근데 장관님 말씀은 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차라리 빨리 땡겨가지고 그 5%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받는 네. 것보다는 기존처럼 받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는 당겨지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기 수령하는 게 더 좋을 게 없는지를 잘 아니 모르겠다는 그 말씀. 뒤에서 받는 금액이 예. 금액이 그렇게 조기노령처럼 많이 감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수지를 이렇게 형평을 보게 되면요. 자동 조정 자. 장치 때문에 감해지는 게 있을 거니까 예, 예. 조기 수령을 하시면 그 그리고 또 부분에 한편으로는 대해서는 조기 수령 받는 연금도 자동 조정 장치 연금을 그걸 그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한 번이라도 덜 작동된 지금 시점에 당겨받는 게 그때는 자동 조정 장치가 미래에 작동될 걸로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말씀이죠. 많은 분들의 외국 사례들 보면 이게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땡겨받고 그런 것은 많이는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보게 네, 되면 다음 질문으로 큰 넘어가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아서 기금 수익률을 지금 4.5% 목표로 하고 있는데 5.5%로 목표로 한다. 10년 동안 국민연금 굴려서 연평균 수익률 혹시 차관님 갖고 계세요? 10년 동안 아니면 5년 저희가 동안? 지금 대략.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2%쯤 됩니다. 지금 어, 전체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분들이 좀 더 기분이라도 좋게 아니, 기금 수익률 6.2로 맞춰 놓으시지 왜 5.5로 겸손하게 해 놓으셨어요? 아 이건 참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처럼 연금이 1,100조가 있을 때 운용하는 거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2041년쯤 되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물건과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 기금 수익률 1%가 보험료 2%고 5년이 네. 늦춰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1%는 올리겠다. 어떻게? 우리가 9월 5일 날이죠.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개설을 했어요. 런던도 있고 싱가포르 있고 뭐 뉴욕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대체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뉴욕의 밴더빌트 빌딩도 저희가 샀었고 네. 옛날에 베를린 가면 소니 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연금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해외 투자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마도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연금공단 직원이 지금 있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여의도잖아요. 금융계보다는 이 보수가 좀 낮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올려드리고 예.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익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5%는 저희가 1% 더 작년에 올리려고 수익 많이 생각하고 났죠? 13.5% 났습니다. 1200조에 13%니까 예, 물론 127조 정도를 저희가 물론 평가 차익이지만 얻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수익률은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50이 넘은 저희가 아주 속상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뭐예요? 보험료를 올리는데 저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청년들은 조금 내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아 올리는 속도를 나이 많을수록 좀 빨리 올린다 그 얘기 있는 것 같던데요. 잠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저기 그거 보내주실까요? 명목소득 대체율 표를 한번 보내주시면 잠깐 될까요? 참고하십시오. 두 예, 앵커가 예. 다 50대 이상입니다. 예, 네. 예. 뭐 저도 50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네. 그 인상 속도를 늦춘 저기 이렇게 청년들은 늦춘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한다는 건데 네.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50세 되는 분은 75년생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95년도쯤 되면은 보험연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3% TV지만 3%에서 보험료 냈고 70%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내고 70만 원 줄게라고. 받았죠. 예, 예. 네. 근데 이분이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를 적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98년도 되니까 60%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 되니까 50% 떨어지고 지금 와가지고 42%돼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50대 같은 경우는 75년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지금은 42%라지만 50.6%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을 쭉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5년짜리는 70%, 또 5년은 60% 합해가지고 썸업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45.1%, 30대는 42.6%, 20대 같은 경우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설계가 우리가 지금 36년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옛날 그 제도를 설계하신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좀 후하게 설계가 됩니다. 딸려 말하면 그때 분들은 우대를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야 그때 뭐 도입 초기니까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다는 게 사실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참 힘든 네. 거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차관님 괴롭히는 질문 드릴 때 그때 제가 예전에 가입할 때는 그 명목 소득 대체율이 60% 준다고 해서 가입했었는데 중간에 저 표처럼 50%로 줄였고 지금은 42%로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60%라고 믿었을 때 냈던 기간이 7년이고 예를 들면 50%라고 믿었었던 때 냈던 기간이 또 한 8년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쌓인 돈은 그래도 계산해서 50%를 주고 7년을 주고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앞으로만 바뀌고 과거는 주기로 했던 약속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지키는 겁니다. 아까는 그거 안 지키는 거고 다 바뀌는 거예요 라고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을 때 아. 주는 것을 앞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 국민연금 개혁을 해서 바꾸는 건 그동안에 약속했던 건 다 지키고 앞으로만 바뀌는 거고 앞으로 주는 금액을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103만 6천 원 주게 돼 있는 것이 예. 기존의 하나의 프레임인데 혹시라도 이게 지금보다 상황이 나빠져 가지고 네. 가입자 돈 낼 사람이 줄거나 예. 지금 받는 사람이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아. 그 정도를 좀 네. 조정해 준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표 한번 다시 표 보여주실래요? 보시죠. 네. 예, 저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네. 보시게 몰랐던 되면 거라니까요. 자, 지금 저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앞에 그러니까 두 번째 칸 70, 60 이게 이제 그게 적용돼서 평균 내보면 50세는 소득 대체율이 50.6%가 나오니까 그만큼 많이 받게 되니까 받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인상되는 것 중에 좀 더 내라. 더 내라는 건 아니고요. 빨리 더 내라. 청년들에 비하면 더 내라. 아니 더 내는 거 청년들 자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많이 내고 낼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죠. 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저도 지금 두 분도 50대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19.7%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못 내주는 것은 그만큼 그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50대, 40대의 세대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20대에 정말 그 혜택 본 것처럼 그런 그 배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그런 자, 것이고요. 그럼 아니 제가 먼저 이 질문.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배운다. 50대와 60대는 저도 저거 몰랐어요. 저 국민연금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50대와 60대는 지금 20, 30대보다 훨씬 더 소득 대체율이 높네요. 높습니다. 지금 네. 8%가 높게 돼 있잖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 60%로 7년이 있잖아요. 예. 7년은 60%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5세가 된 분은 이미 보험료는 다 냈고 받을 보험료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더라도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안 된다는 전제라면 도입이 됩니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거는 물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짰는 그 프레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여쭙는 되게 거예요. 돼 있지만 예,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 안 되고 매번 5년에 한 번씩 좀 번거롭지만 차관님도 또 한 번씩 나오시고 이렇게 매번 국회에서 논의합시다라고 결정이 돼서 이번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안 되면 지금 65세 되신 분은 이미 받을 보험료가 정해졌고 낸 보험료도 이미 다 확실하게 됐으니 이분은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받는 거가 개혁이 10번이 돼도 바뀔 게 없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받을 분들이 예. 보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물가 인상처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약간 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 프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예. 혹시라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네. 아까 뭐 기존에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이번에 처음 이제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서 매번 고민은 전문가들은 하셨지만 아직은 도입 안 됐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면 도입하자는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논의는 많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쭙는 건데 요 자동 조정 장치가 이번에 도입이 안 되고 보험료율만 13%로 오르고 소득 대체율이 42%로 올라가는 저런 정도의 조정만 하면 다음에 이제 그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제가 여쭙는 이미 보험료 다 내시고 앞으로 받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 개혁의 영향을 안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해지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짠 스킴은 예. 다 적용을 받는다. 그 받는 이유가 자동 조정 장치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빠지면 안 받죠. 계속 지금 되는 대로 물가 인상을 받는데 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 손자, 손녀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건 우리 이해됩니다. 같은 경우가 예, 사실은 정당하게 19.8%를 다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자동조정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 우리가 못 내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돈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10명이 될 걸 가지고 9명 된다 그러면 9명이 더 한 명분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는 가능하면 도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번 이렇게 여야 합의돼서 뭐 선거를 앞두고 이걸 한 해 만에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니 그렇습니다. 매우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예.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면 과거의 연금 개혁 때도 그랬고 이미 냈던 보험료의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료 내서 받기 시작하는 분은 그 개혁과 계산의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만 이제 바꾸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세대가 너무 우리 위주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금 어느 정도 내고 나중에 이 정도 받겠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왜 더 내라고 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50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하루에 885억 정도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1년이면 32조입니다. 근데 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은 후세대가 그만큼 네. 더 부담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금년 못 하게 되면 못 해요. 그거는 이제 선거가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정기국회 지금 곧 지금 열렸잖아요. 금년도에 12월까지 못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것은 한 4년 이후에는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이게 악화되겠죠. 저희가 제2세대에서 빨리 이걸 우리 야. 같이 계실 때 빨리 이 해주셨으면 자동 조정 고맙겠습니다. 장치라는 게 고민이 시작되면 기존 수급자도 깎냐 아니면 기존 수급자는 안 깎냐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모든 그 선진국들이 지금 다 도입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다 깎을 것 같은데.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급액을 조정한다.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핀란드는 재밌습니다. 보험료를 올립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예, 보험료를. 근데 출산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저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든지 보험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군요.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제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앞으로 지급액 정도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올라가는 보험료 중에 이제 앞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제 50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 50대는 1%씩 올리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서 20대는 0.25%씩 올린다. 제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50대는 매년 1%씩 올린다. 그렇게 되면 0.5%가 내고 이제 사업주가 내잖아요. 네. 그리고 40대는 0.5%가 올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공론을 할 때도 0.5%를 8년 올려가지고 4% 오르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30대는 0.33.
그 밑에는 0.25. 왜냐하면 낼 수 있는 기간이 50대는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대는 한 15년만 더 내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 많이 올리고 20대는 낼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바로 올려가자. 그건 맞죠. 바로 그건 그겁니다. 맞죠. 그건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8년, 12년, 16년 네. 그렇게 올린다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0대나 60대는 이제 보험료 안 내실 거니까 별로. 50대는 좀 더 가파르게 올리고 젊은 층은 좀 천천히 올리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이해됩니다. 예, 그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 이 제도는 네.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제도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 제가 지난 해에 저기 독일 스웨덴을 갔다 왔거든요. 음. 아주 재밌는 제도를 발견을 했어요. 어떤 제도냐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아이 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3.4%를 내는데 그 둘로 나누게 되면 1.7은 내가 내고 1.7은 사업주가 내잖아요. 아이 하나가 더 들어갈 때마다 0.25씩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5명 되게 되면 예. 이게 0.7%밖에 안 내는 거예요. 국가가 내줍니까 나머지는? 아니 나머지 안 내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국가가 내주는 거겠네요. 아니 그 정도로도 이제 재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요양보험이 어차피 재정사업이니까. 그래서 네.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보험에 원래 보면 자기의 소득에 따라 내게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저희의 고민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미래의 아이들이 세대가 많이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나야 됩니다. 냉거나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0.25씩 깎아준다는 거더라고요. 4명이면 하나가 저기 뭐죠? 1.4명이면 그래.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0.7만 남게 됩니다. 예, 양육비가 사실상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도,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잘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잖아요, 여기 1308. 1308 그거 뭐예요? 이게 그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308? 1308입니다. 예, 그래서 버스 번호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청아니 명함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의김산부의 비밀 상담 전화번호인데요. 지금 저희가 7월 19일 날 니혼모 그 상담 전화.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다 출생신고를 의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가기 힘든 갑자기 생긴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 여기에 전화를 주시게 되면 익명으로 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합니다. 야.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이런 게 요거는 왜 크게 안 한 명의 다루겠죠? 아이, 3은 임산부를 뜻하는 약간 배가 나온 것처럼요. 되고 걱정은 제로, 지원은 무한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야. 아이 한 명과 야. 임산부에서 걱정은 덜어드리고 네. 지원은 한약했다는 제도가 1308입니다. 일일이 전화 주시게 되면 24시간 비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정책 홈쇼핑이 됐어요. 그 정책은 많으셨어요. 뭐 나오신 김에 홍보 잘하셨어요. 저- 근데 좋은 정책이네요. 좋은 멋지네. 정- 그 정책. 지금 24명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 못한 임신을 했는데 네.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계속 길러왔는데 예. 이제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감하다. 난감하다. 저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예. 그죠? 보통- 저기 1308에 전화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보통 네. 그런 경우에는 많이 인공 자, 분절도 많이 하고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 국민연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어르신들 합시다, 오늘. 어르신들 기초연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 36만 원 33만 5천 원 드립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 중에 하위 소득 70% 드립니다. 예. 분들에게 30 3만 5천 원. 다 다르면 어떤 분은 27만 원 받고 어떤 분은 40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체계는 34만 5천 원 받고요. 네. 부부가 이제 그럼 받는 좀 경우가 깎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둘이 같이 사시기 때문에 네. 80%를 들여가지고 53만 6천 원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네. 혹시 33만 5천 원보다 덜 받으신 분들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 감액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33만 5천 원이고 이게 저희가 국정과제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27년도에는 40만 원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우리나라가 가장 그 노인 빈곤율이 높거든요. 38.1%입니다. OECD 한 3배쯤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 전체 노인의 한 52% 정도는 40만 원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년도에 나머지 어르신들한테 40만 원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요것도 지금 1년 재정에 우리가 한 650조 재정에 이거 한 20 몇 조 저희가 국고가 20조, 네. 지방비 4조.
우리 그렇습니다. 아마 복지 사업이나 뭐 이런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어르신들에게 돈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청년들 부담이 너무 큰데 근데 이 재정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 기본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죠? 받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거기다가 액수까지 조금씩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36만 원에서 40만 원 되는 건 뭐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청년들 대신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대신해서 50대가 물어보니까 조금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청년처럼 보이십니다. 야, 정말 진짜 멋있다.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40만 원을 이제 드리잖아요. 네. 27년도에 드리는데 지난번 공론화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언제까지 돈을 인상시킬 거냐. 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금 40만 원 드리는 70% 정도가 단일 말하게 되면 우리 전체 빈곤 노인 그 선보다도 높을 것이 곧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 그건 다음까지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40만 원 빈곤 노인 먼저 40만 원 드리고 20년도에 27년에 다 드리고 나중에 그것을 그 70% 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실은 저희가 국민연금이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는 균등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가 돼 있고 뒤에는 소득 비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사실 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요것은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서 남겨져 있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논의를 해야 될 게다가 과제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게다가 내가 낸 만큼 물론 그 안에도 소득 분배 기능이 있다고 들었지만 예, 반반쯤 있습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건데 사실 기초연금은 저는 뭐 기초연금 당연히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정부가 넉넉하면 이런 불만이 안 나올 텐데 지금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나 이거 월급 겨우 이거 나와서 거기서 또 더 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은 낸 것도 상관없이 자꾸 더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지금은 이번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지난해에 발표했던 종합운영 계획에는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과제를 이번에 제안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금년에 하기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힘든 정말 거니까. 할 수 있는 과제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아마도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크레딧을 저희 둘이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아무데나 전화해서 우리가 26개월 근무했다, 복무했다. 그러면 형은 6개월 방이 아니었어요? 굳이 여기서 18개월, 8개월. 20개월 근무했다고 치면 그러면 20개월 동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개월 동안 그 국민연금 그 납입액을 내가 일시불로 낼 테니까 그 20개월 군복무한 걸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아니 안 내도 형이 안 내도 우리가 안 내도 군복무했던 기간만큼은 낸 걸로 쳐서 국민연금 계산해 주겠다는 거죠? 예, 이프로님 확실히 아, 제가 아셨습니다. 잘못 알고 예, 그러니까 화끈하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사실 크레딧이거든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국고로 100%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개월 정도를 가입기간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복무 전체를 해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18개월이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30개월 때거든요. 차관님까지 예, 예. 18개월을 굳이 강조하시는 저희 때 18개월은 저기 그 단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또 출산하게 되면 지금은 둘째부터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인데 앞으로는 첫째부터 사실은 지금은 0.7명은 첫째 애도 다 출산입니다. 첫째부터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이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1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그건 신청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을 하셔야 네. 됩니다. 예, 예. 나 이거 내 그 납입 기간에 이거 더해줘라고 신청을 해야 신청해야 되는 됩니다. 특히 전 그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는 둘이 있잖아요. 네. 부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지 어디에 넣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군 거예요. 크레딧은 정부가 자동으로 넣어주면 안 좀 돼요. 넣어줘요 군 아, 예, 그래서 내가 갔다 온 부인이 갔다 온 게 우리 아닌데. 이프로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도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내가 신청 안 해도 좀 채워줘라. 아니 그래서 신청했냐고. 아니 안 했죠. 아직. 예, 예. 신청 그냥 전화하면 그냥
저기 신청서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신청 아니면 써야 거기다가 되고요? 국민연금 공단에다 이렇게 하실 수 네.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것 좀 바꿔주시고요. 네. 그 투자자들이 좀 있으셔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쌓여가다가 지금은 더 쌓이고 있으나 더 쌓이지 않고 이제 헐어서 써야 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때가 국민연금이 주식 팔기 시작하는 시점일 것 같아서. 그때가 사실은 그거죠. 지금 허를 시점은 그거잖아요. 예,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예, 이번 네. 지점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예. 같아지는 해. 예,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면은 같은데. 아마 개혁을 하게 되면 2036년쯤 될 겁니다. 안 하면요? 예, 안 하면 한 30년쯤? 2030년. 예, 그러니까 지금은 59조를 걷어들이고 보험을 예. 받고 어. 39조를 내드리잖아요. 네. 근데 뭐 이 돈 59조도 좀 점차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39조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한 해에 어르신들이 50만 명씩 늘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보통 그 지금 늘어나신 분들이 그 베이비붐 그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80만, 90만 늘어났거든요. 근데 보통 한 35만 명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 해마다 55명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차관님, 저희 채팅창에서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 2%나 김 원장 기자는 아닐걸요? 90 몇 번 군번인데 해당 사항 없다고 주시는데 맞습니까? 아 그것도 차관님 저희- 본인 것도 좀 챙기시고 저희 것도 같이 챙겨 주시죠.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크레딧 제도가 네.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2008년도가 사실은 아까 60%에서 40%로 급격하게 대체율이 떨어진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됐던 제도가 어르신들한테는 기초노령연금을 주게 돼 있었고 지금 기초연금이죠. 그 크레딧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2008년 이후 입대자만 크레딧을 쌓아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도가 그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시행된 그럼 거죠. 지금 시행되면 지금 입대자부터 하지 다시 저처럼 아니, 90몇 년에 법을 입대한 사람 바꾸면 소급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는 거야? 법은 부칙에 따라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제도 전에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도 논의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면 가시죠. 차관님 가셔야 한다니까. 그래도 아까 한 번 더 확인하기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하지 못하면 6년 후부터는 국민연금이 주식 팔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무서운 국민연금이- 이야기라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이 네. 정말로 하루에 885억 원 정도가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2조가 돼 있는데요. 빨리 개혁을 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재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회에도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해서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살아주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보건복지부는 제 1차관님도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고 힘들고 제 2차관님 요즘 잘 계세요? 박민수 차관님? 예. 열심히 잠은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뭐 병원 때문에 아니 무슨 보건복지부가 뭐 이렇게 거의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님들보다 바쁘게 서두에 됐어.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게 참 우리가 미래에 받을 돈이고 지금 돈 내라 그러면 어느 국민이 좋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선진국들도 다 이걸로 정말 홍역 아니라 정말 좀 뭐 태풍 겪는 나라도 많은데 네. 네, 아무쪼록 잘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네. 1147조가 있다. 네.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행인 것입니다. 국간의-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곳간에 돈 해야죠. 있을 때 고치자.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괜히 뜨거운 감자를 던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자동 조정 장치요. 그거 도입하고 나서도 기존 수급자는 안 건드리는 자동 조정 장치는 못 만듭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동 조정 장치 효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할 때마다 굉장히 이- 하쉬하고 가혹하게 좀 해야 돼서 1년에 해봐야 얼마나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급액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핀란드처럼 올리는 겁니다. 보험료를. 그런 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인 세계적인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하나의 공통적인 툴입니다. 네. 자,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 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의료 개혁이 어려울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울까요? 하여튼 올해 다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많이 힘드시더라도 일차- 상대적으로 일차관, 저 이차관. 2차관보다는 내가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마음이 위안이 안 되시겠는데.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